뉴스보다 재밌는 뉴스 그 이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슈의 이슈. 저희가 두 번째인데 지난 한 주가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뭐 방송하고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전 첫 방송 보고 예. 깜짝 놀랐어요. 전 제가 그렇게 못생긴 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노 기자는 어땠어요? 한 해 동안 자기 나오는 얼굴 보니까 어때요? 네, 저도 뭐 얼굴이 뭐 상당히 크게 나오더라고요. 제 실물보다 너무 크게 나와서. 아니 깜짝 조망만한데. 너무 놀랐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방송에 나온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만 나와가지고 좀 안타깝죠. 네. 좋았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평소에 이렇게 말이 없었던 기자라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청 기자가 예전에 같이 취재하면 어땠어요? 아니 현장에 취재를 가면은 저도 이제 말수가 그렇게 현장에 가면 많지가 않아요. 예. 둘이 정적이 흐릅니다. 꼭 필요한 말만.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건 좀 처음 봤어요. 아니 이제 제가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주변에서 노 기자 보고 우리 예전에 영화 아주 인기 영화였는데 엑스파일의 스컬리 같다고 이런 말들 웃지 말고 진짜 그런 말들을 하시라니까. 제가 스컬리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청 기자님 어땠어요? 저는 평소에 자신감이 굉장히 넘치는데 저는 스스로가 잘생긴 줄 알았었어요, 진짜로. 근데 방송을 보고 나니까 얼굴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외모 얘기도 많이 했지만 프로가 정말 신선하다 이런 말들 되게 많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들 지금 들은 거 한 번씩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경기도청을 지금 제가 출입을 하고 있는 기자인데요. 저희 도청에서는 저도 몰랐는데 이걸 다 녹화를 해가지고 예. 보고 모니터링 하시더라고요. 관상 기자가 나왔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본격적으로 취재 얘기 한번 해보죠. 지난주도 좀 어떤 이슈가 좀 있었나요, 우리?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금 북한 도발이 때문에 많은 국민분들이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 뭐 최근에는 그 스텔스 전투기도 한반도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슈였는데,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 뭐 다 잘랐던데요? 아니, 사실 우리 지난주 이럴 때도. 2시간 넘게 녹화를 해놓고 방송을 이슈로. 한마디도 안 나왔더라고요. 서태인님, 이럴 거면은 아예 우리 시키지 말라고요, 이거는. 이 안보 문제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 있으니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었냐면 주민들 대피 계획이 좀 부실하다든가 도발을 해올지 어디를 먼저 공격해올지 경기도가 좀 파악이 미흡하다. 후보자님께서 전쟁이 나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나. 대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경기도에 3곳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피하냐? 소방 방재청 관계자분이 한마디 하셨어요. 전쟁 나면 어차피 다 죽어. 전쟁이 안 난다니까. 아니야. 나긴 났는데. 뭐 어떻게 보시겠지만 기자들 사실 열심히 일하고 이 경쟁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경쟁이 가잖아요. 그렇죠. 같이 출입할 기자들끼리는 또 경쟁이 있을 텐데 어때요, 노 기자님? 경쟁 같은 거 특종 이런 거 어때요? 저희는 이제 앞에서 얘기도 했지만 통신이다 보니까 저희는 1분 1초가 경쟁이거든요. 누가 먼저 기사를 올리느냐, 어떤 뭐 기자회견을 예를 들어서 했다, 아니면 뭐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다,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 뭐든지 빨리 올려야 되는 게 저희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많이 나죠. 항상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기사가 킬되면 기분이 어때요? 뭐 싸운 적은 없어요, 데스크들하고? 뭐 싸우기도 싸우지만 이제 제가 워낙 이제 저희 본부장님과 취재팀장님의 말씀을 항상 이렇게 순종하고. 또 이런 식이 아니고 와 진짜 빈틈을 못 주겠다. 저희 기자들은 이제 출입처를 나가면 기자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끼리 이렇게 동료 기자들끼리 모여서 이게 책상이 있거든요. 쭉 앉아서 이제 하루 일과를 보는데 중요한 거 취재를 할 때 되면 이제 옆에 기자들 들을까봐 몰래 나가죠. 다 경쟁을 하는 사이니까 몰래 나간단 말이에요. 전화를 하거나 누굴 만나러.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하나 둘씩 나가서 저 혼자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주변에 기자들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취재를 나가서. 나름 좀 한가한데 그러면 다 없어진 거야. 청 기자 어디 갔을까? 청 기자 어디 갔을까? 계속 손이 이렇게 되면서 초조하죠. 그 초조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쵸. 혼자 남는 그 고독함, 외로움, 초조함은 난 뭔가 해야 되는데 기자가 아니면 느낄 수 없어요. 그렇구나. 굉장히 불안하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속도, 특종 이거를 하는 시간들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된 것 같아요. 특히 노 기자님은 인터넷 동행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뭐 사건하고 발생하면 일보를 일단 우리는 날려야 되니까 속보 일보 날릴 때 제목만 그냥 올라가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바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요즘엔 그렇습니다. 그 제목만 위해서 얘기하는데 요새 이 기사의 제목이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낚시라고 할까? 좀 선정적이고 그냥 눌러보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보면. 우리 방송은 안 그런데, 예, 지면 그건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좀 좋은 의도로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를 써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좀 이 기사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집부에서 제목을 정하잖아요. 근데 제목하고 기사 내용이 달라가지고 오해를 받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 경우 있죠, 종종. 자, 우리 이제 제목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 얘기할 것들, 우리도 제목을 좀 낚시성으로 멋지게 하나씩 좀 만들어보자고요. 좀 이 기자 우선. 저는 그러면 세게 네, 세게. 경기도 초유의 비상 경영 체제 선언. 공무원 철밥통 깨지나. 공무원 처벌도 깨지나. 요거 좋다. 괜찮네요. 요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좀 센 것 같은데, 요거 되겠어요, 얘기가? 아이, 뭐, 방송이, 제가.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성 기자니까, 이게, 뭐 이렇게 누구를 그쵸. 의미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본이. 뭐 제가 1회 때도 약속을 드렸지만, 이 방송 아마 또 처절하게, 우리 또 처절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성 기자고 초절해봤자. 아니, 경기도에서 뒤로 뭘 주나 봐. 저한테요? 네. 방송이 나가나요? 이런 말도. 아니, 선생님, 뭐 제재를 좀 가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로 뭘 주는 거야? 아니, 어떻게. 기자 불러놓고 지금. 어차피 편집될 거니까. 자, 정가요. 자, 그래요, 예. 노 기자, 어때? 노 기자 제목 좀 하나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그대로 기사 나갔던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원춘 사건을 취재를 했는데요. 4월 1일이 이제 발생한 지 1년이 되거든요. 예. 유족 인터뷰를 했는데 그 유족들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이제 임팩트가 있었던 게 이 나라가 싫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거 재밌네. 네, 그걸 그대로 제목으로 했는데 굉장히 역시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 노 기자가 가장 믿음직스러워. 지난 방송도 보면 이 노 기자 거 방송이 굉장히 이 센세이션하게 좀 그 뒷얘기가 정말 재밌었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니 역시. 근데 MVP라고 딴 사람을 주시고 아니, 자, 우리 이효준 기자가 MVP 됐잖아요. 네. 그건 깐죽대서 그런 거 깐죽대서.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지금 저희가 그런 식으로 방송 안 했죠. 지난주에. 아니, 그런데 그나마 이렇게 이효준 기자 열심히 해서 우리 봐요. 지난주 하루도 물주 생겼어요. 이제. 아니, 피디님, 근데 뭐, MVP는 뭐 이렇게 콜라라도 한 잔 줘야 아니, 다 똑같은 물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라벨이 없잖아, 그래. 이게 협찬이 아닌 거야, 아직까지는. 끓여오신 거예요? 그럼 그렇죠. 정성을 다해서. 야, 이거 어마어마한 방송이네요. 그러니까. 야, 기가 막히네. 그래갖고. 야.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해야 돼. 우리 천 기자 제목 하나 좀 올해 요번 주 말할 거. 저는 그 생태교통이라는 세계 최초로 이뤄지는 페스티벌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차 없는 거리를 재현하는 거예요. 한 동네를. 근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예상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만남을 겪고 자, 있는 부분. 또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천 기자가 그 수원 커피션 시티에 뭐 신겨진다 이거 얘기하면서 너무 장황해갖고 우리 PD가 편집했는데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살을 밤샜는데 내용을 모르겠대. 아니 작가는 또 밑에 자막을 달아줬는데 이게 주어가 없는 거야. 그 내용을 모르겠다는데. 생태교통 좀 네. 단어가 좀 생소한 면도 있어요. 생태교통 과연 뭔지도 궁금하기도 그쵸. 하고.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수원시와 그리고 이클레이 그리고 유엔 헤비타트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예요. 어떤 네. 거냐면은 그 수원의 한 동네를 선정을 해서 한 달 동안 차 없이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네. 혹시 그 나중에 석유나 대치 자원이 고갈이 됐을 때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아니, 네. 어떻게 살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모습을 한번 재현해보자. 그래서 세계 최초로 실시되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지역, 뭐 수원의 어느 지역 동이면 동을 개척해서 한 달 동안 차를 안 집어넣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 차를 아예 갖고 다니지 못하고요. 모든 주민, 지정된 주민들이, 자전거라든가, 싱싱카, 그리고 각국 세계 기업에서 만들어진 그 생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 주민들이 그걸 왜 해야 되죠? 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인센티브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세계 최초로 실시되다 보니까는 세계 각국에서 다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정비를 다 해요. 그래서 마을 같은 게 아무래도 지금 지정된 도시가 행궁동인데 행궁동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개발이 많이 제한돼서 그렇죠. 낙후돼 있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쫙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고 근데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 이런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반발이 더 극심하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주민들 간에 싸움도 나고 뭐 좀 분쟁이 있겠네요. 그 안에서. 예, 실제로 그 주민들 간에 이제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그 의견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의견을 간철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많이 발생했어요. 특히 지난주에는 그 주민들끼리 서로 서명서를 받는 부분에 있다가 가정에서 폭행하는 사건까지 있고. 그러니까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이. 네. 그럼 이렇게 그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분쟁이 있으면 이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이게 거버넌스 행정이라고 해서 이게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사실 수원시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공감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좀 문제가 또 생길 게 있어요. 아, 그래요? 9월 달이라면 이제 150일도 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행사 준비가 다 완료돼야 되는데 아직 조례도 이 행사를 추진하는 근거 조례도 아직 공표를 못한 상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반대하는 주민분들이 변호사를 이번에 고용을 하셨어요. 와. 선임을 하셔갖고 그 수원시가 조례를 공표하는 순간 행정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거예요. 아, 법적으로 그걸 막아보겠다? 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그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자유권 침해로 그렇죠. 불편하다고 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50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모든 공사나 준비 과정이 스탑이 되는 거죠. 노 기자. 그거 지금 적는 게 예, 취재하려고 지금 지금 적고 여기서 취재를 하고 있어, 지금. 이래서 중요한 거 취재할 때 밖에 나가야 돼요. 이래서 중요한 거 취재할 때 밖에 나가야 돼요. 갑자기 적더라고 그래서 뭘 적나 했더니 취재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여기서? 누군지 이따 좀 살펴봐요. 국회의원 아니 근데 수원시에서 그 행궁동을 꼭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다른 동을 조그만 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웃긴 게요. 그 사실 수원시도 이거를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신청을 한다 그랬을 때 사실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통장들, 그렇죠. 주민 통장들인데 통장들이 충분한 주민들 설득 없이 신청을 했다가 빚어지는 일이죠. 오늘 아무튼 정리를 잘해갖고 왔네. 팩트하게. 얘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자, 노 기자. 예. 요번 주에 어떤 걸 취재를 많이 했죠?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지가 지금 1년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사실 좀 가슴 아픈 사건이었어요. 예, 뭐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저희가 그래가지고 현장에도 나가보고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유족들은 현재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난 이 나라에 살기 싫다. 예. 그러니까 유가족의 말씀이었다고 하는데 유가족도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이제는 사실 뭐 그 고통이 아물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자포자기한 심정도 많이 있으시고 이 나라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나라가 싫다.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지역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거기도 심각하게 좀 반응하고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뭐 주민들 만나봤는데 이제 기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좋지 않은 반응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6시, 7시만 돼도 가게들은 다 문을 닫는 형국이고 현재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시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지난해 그 사건 나오고 나서 그 지역을 뭐 안전 특구 이런 데고 지정하겠다. 여러 가지 뭐 CCTV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변화가 별로 없었나 예, 보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워낙 낙후된 도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꽃길도 조성을 하고 네. CCTV도 많이 설치를 했어요. 가로등도 많이 세우고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골목길은 여전히 어둡고 무섭다 이거예요. 그리고 조선족들이 많이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아직도 반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예, 뭐 여전히 뭐 1년이 지나도 별로 바뀐 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고 이제 다시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요즘에는 뭐 그 오원춘 사건 같은 그 유사한 굉장히 잔인한 범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인명 경시 풍조가 자꾸 뭐 사회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럴수록 우리 기자들이 좀 더 발로 뛰고 현장에 나가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안 되도록 좀 뭐 사회적인 반항을 일으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기자 예. 지난주에 MVP 이게 MVP 기자인데 그렇죠. 적당히 아니 좀 누가 MVP 기자 그거 누가 뽑은
뽑은 거지. 그죠? 누가 뽑으신 이게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설문조사 우리 하면은 보통 감사합니다. 뭐 예. 나도 이거 크레임 누가 걸었고 뽑은 나중에 반대했었는데 사실은 뭐, 굉장히 공정하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게 선배 제가 제가 선정 기준에 대해서 기사 한번 쓰겠습니다. 문제가 있네. 청기라도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저희 와이프하고 이렇게 같이 또 봤어요. 집에서 보고 있는데 와이프가 자기 너무 잘한다 이러면 고마워.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랬는데 갑자기 뒤에서 MVP가 따오려는 거야. TV 꺼버렸어요. 아니 분량에도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분량을 아니, 좀 기다리- 분량은 천부장이니까요. 내가 보기에 분량은 몸무게 키로대로 간 것 같아. 분량은 제일 많이 갔어, 적당히. 몸무게 키로 들으면 저랑 노 기자님하고는 비슷하시겠. 뭐라는 거야, 지금? 그럼 비하받아 같은 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지 마시고. 자, 이호준 기자, 물론 이제 지난주에 MVP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을 듣긴 많았는데 안 나간 얘기가 되게 많긴 해요. 그렇죠. 네, 좀 안타깝기도 하고. 삐 과장님. 삐 과장님 안 나왔어요. 안타깝긴 한데, 좀 어떤 걸 좀 주셨습니까? 최근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분들이나 경기도민분들은 좀 체감을 많이 아직은 못 하시고 계신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비상경영체제를 사상 처음으로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관련한 좀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한 이 충격적인 제목이 공무원 철밥통 깨지나. 네, 좀 그렇죠. 이거 사실 진짜 현실인지 좀 어떤 개념이 있어요? 이제 경기도 재정난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또 관성 기자 나온다. 아니 경기도에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대변을 네. 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또 내일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요. 대변인 노리시는 건 아니죠? 아유, 정치에는 전혀 꿈이 없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네. 민선 6기 대변인 쪽에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해 경기도 세수가 한 830억 정도가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그러니까 돈이 좀 덜 거친 거죠. 예. 그리고 또 올해도 지금 3월이 다 지나가는데 예. 1, 4분기 동안에 한 400여 원 정도가 작년에 비해 세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라 들어오는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가 사상 초유로 지난 3월 8일에 비상 경영 체제를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정말 세금이 덜 거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년마다 그랬어요. 예년에도 작년에도 세금이 안 거쳤다, 줄어들 것 같다. 근데 그렇죠. 결국 결산해 보면 생각보다 계획보다 더 오버돼서 세금을 거치고 이런 경우가 정말 있었거든요. 매년 네, 그래왔죠. 5천억 매년 가까이 그래왔고 그랬는데. 특히 최근에 한 2, 3년 정도를 경기도가 세수 추계를, 그러니까 세수 예상을 굉장히 작게 굉장히 좀 어떻게 말하면 보수적으로 좀 해보자. 보수적으로 세수 추계를 했다가 또 예산을 많이 남는 사태가 네. 많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그런 말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2012년도 예산 결산이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3월이 지나고 4월이 되면 끝날 텐데 지난해 연도 예산 결산을 좀 해보면 이게 또 꾀병이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재정난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비상경영 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TF팀을 만듭니다. 이 재정난을 좀 타개해보자라는 TF팀을 만들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경기도 공무원분들 네. 그리고 도 산하기관 공공기관 근무하신 분들의 초과 근무 수당 그리고 연가 보상비 등을 받지 말자. 그러니까 수당? 일을 하고 받지 않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네. 초과 근무, 그러니까 6시 이후에 근무하고 또 연가 보상비, 그러니까 연차를 안 쓰고 근무를 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서 6시면 칼퇴근하고 예. 연차를 다 가고 아. 이 운동을 좀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수당들이 많이 좀 20% 정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줄일 계획이고요. 또 이제 이 세수가 안 거치는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세에 지금 경기도세는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세수가 좀 부족한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부동산 활성화 대책, 부동산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새 정부나 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 관성 기자라서 대안까지 다 얘기해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네. 역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도청에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예. 아무튼 이제 세 분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얘기 좀 잘 들어봤는데 이제 좀 뭐 대본에는 우리가 지금 없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게 새 학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이제 학교 폭력, 뭐 아이들 가장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뭐 요새 새로운 학교 폭력도 많이 난다고 그래요? 최근에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그 새로운 또 셔틀 문화가 또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게 나왔어요? 예, 요즘에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쓰는 그 친구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아무래도 학생들은 학생 정액제 요금을 쓰게 돼 있어요. 저희 어른들은 뭐 그냥 다 프리 요금이지만 예. 정액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는 게임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 다 쓰잖아요. 그러면은 주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와이파이, 그러니까 데이터 요금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공유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데이터 요금을 대납하게 하는 형식으로. 또 아무래도 예전에 그 상납행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돈을 삥을 뜬 일명 삥이라 그러는데 삥을 뜯어서 전문 용어 많이 쓰고. 아니 취재하신 거죠? 우리 경험담이 아니라 취재하신 거죠. 거죠? 또 후배들 그 일진 그 계보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예전 같은 경우 이제 삥을 뜯으면은 이제 선배들한테 이제 뭐 학교 등나무라든가 이런 휴게소에서 그냥 상납하는 형식이 이루어졌었는데 등나무에서. 그랬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경찰청 출입하셔야 알겠지만은 학교당 그 경찰이 한 명씩 이렇게 전담돼 있잖아요. 그 전담 경찰관이 있다 보니까 대놓고 이렇게 상납하는 행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선생님 지도교사들이나 경찰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축구 시합을 빙자한 상납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명 5,000원 빵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학년별로 이제 일진 학생들끼리 축구 시합을 해가지고 일부러 후배 기자들이 후배 기자들 야, 우리 후배 기자들 핀트 기나? 아, 이제 수시 나오는 거예요. 어디 신문 사람 어디 신문 사람이죠? 스쿨플리스처럼 뭐 프레스 플리스랑 매치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대본이 없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후배 일진 학생들이 그 걷어놨던 돈을 이제 축구 시합에서 일부러 져서 선배들에게 한 사람당 5,000원 이상씩의 돈을 상납을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루어지고 축구 있습니다. 시합에서 우리 돈 내기 하듯이 하는데 예, 일부러 이게 져주는 정해져 있는 거야. 팀은 더 그렇죠. 있고 거기서 돈을 받는 거구나. 그렇죠. 예. 이게 근데 문제가 심각한 거는 일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5,000원 빵이라는 건 이미 경기도 내 모든 일진 학생들이 거의 문화로 자리 잡혔다시피. 예. 아무튼 이제 뭐 이 학교 폭력 정말 뭐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인 문제긴 한데 이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먼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교육들 그런 대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긴 시간 뭐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우리가 항상 이 모토가 뉴스보다 재밌는 뉴스란 말입니다. 뉴스보다 그 뉴스 이면에 있는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런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어땠어요? 오늘 한 주 또 2회차 촬영을 보셨는데 경험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 피디님한테 좀 이번에는 좀 다 통편집이 좀 안 됐으면 좋겠고, 예. 편집이 좀 덜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가 오자마자 아니 왜 이럴 때 너무 못생겨 나왔다, 진짜 절망을 했다 이렇게 막 투덜투덜 오늘 또 우리 그 선생님께서 머리를 파마를 해주셨어요. 오늘 또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니 오늘 이 머리 처음 파마해봤어요. 녹화 제가. 시간보다 네. 사실은 분장 시간이 더 걸렸어요. 내일은 분장한 데가 거의 뭐 이건 시술. 분장이 아니고 성형을 거의 성형 시술이죠. 분장을 지금 했는데 난 노수정 기자가 눈이 그렇게 예쁜지 몰랐어. 아니 그거 하는 김에 속눈썹 좀 붙이기로 했어요. 아, 붙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붙인 거예요? 간이 절차 살짝만 했는데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제가 일찍. 아니 이거 와가지고 신고하자고 하더라고. 아직 많이 부족해요. 다들 또 오늘 2회차라고 준비하신다 머리도 자르고 오고 뭐 다들 준비 많이 하셨는데 이게 2회차가 더 부담스럽기도 하죠 좀. 긴장이 더 많이 되네요. 아, 1회 때보다 그래요? 긴장도 많이 되고. 청부장님 오늘 어땠었어요? 아니 저는 다른 거보다 제 배가 어떻게 나올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움츠렸던 것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확실히 2회차라서 그런지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도 또 정확한 팩트에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또 준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 무게 꽉 잡아주잖아요, 청부장님.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자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자리요? 1회차에 우리 청부장님께서 내 옆에 앉았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인 옆이란 말이야. 메인 옆에. 메인은 가운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메인 가운데야. 근데 아무튼, 그때 지난주에 굉장히 활발한 멘트를 치셨는데,
저 멀리 가 있으니까 소외를 받고서 그런 거지. 오늘 멘트도 별로 안 치고. 좀 오늘 좀 불만스럽긴 해요. 왜냐면 지난주에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잘려다 보니까 오늘 좀 말을 아끼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다음 주 3회차, 4회차도 좀 더 열심히, 이번 한 주도 또 열심히 뛰셔서, 야, 다음 주에 나와서 내가 이런 정말 재밌고 유익한 얘기, 정말 모르는 얘기, 뉴스 이면의 얘기를 좀 해주시는 그런 한 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근데 그게 저도 제가 선정 기준에 대해서 기사 한번 씁니다. 삥이라 그러는데 삥을 뜯어서 전문 용어 축구 시합을 해가지고 일부러 후배 기자들이 아니 후배 기자 이거 기자들 또 핑크기라. 깜짝 놀랐다.